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케입니다. 이전 실제 올라가다 이게 내년 파동에 대한 상승 내려온 대돌림이라면 추가적인 상승분을 만들기 위해선 최소 내려오는 대돌리든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분을 만드는 공통적으로 롱칭이 필요 있다. 다만 그렇다면 저점을 돌파하고 다시금 반등을 했지만 다시 내려왔어요. 이 내려온 게 그럼 추가적인 하방으로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끝나고 추가적인 다시 상승을 만들 건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아파동에 대한 카운팅은 여기 아파동에 대한 Y는 여기서 끝났고 얘가 이 스펜딩 플랫으로 나와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거나 이런 카운팅이 X파동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Y에 대한 확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건 이 매물대 구간을 말씀드렸어요. 내려오게 되더라도 이 자리에선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고 만약에 빠지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 수 있는 매물대 구간이죠. 그래서 잘 지켜주고 있었어요. 이후에 한 번 더 빠지더라도 반등을 만들어냈고 상승 다이버스까지 깔끔하게 잘 걸려 있었고 추가적인 상승 만들어냈으나 예상했듯이 내려온 파동에 대한 382 구간이 이 언저리예요. 이 이상은 나중에 생각하고 최소한 익절을 해야 될 구간으로 확인을 했었죠. 반등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방을 만들어냈고 이때 말씀드렸던 매물대 구간들을 2개 정도 설정을 해놨는데 요 구간이에요. 추가적인 상승 여기가 러닝 플랫 자리고 이 자리를 상방 돌파 못한다면 러닝 플랫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을 바라봤을 거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 이러한 자리에서 최소한 익절해야 된다. 매물대 구간이다. 결과적으로는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매물대와 이러한 카운팅을 좀 확인해서 접목시켜 본다면 이 Y 하락이었을 때 우리는 교대 법칙을 통해서 보통은 가격적인 하락이 있으면 되돌림 위에 기간적인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파동 모양으로 보면 얘도 가격인 것 같고 얘도 가격인 것 같죠. 그래서 하나의 파동이 보통의 같은 형태로 하나가 나온다면 1대1로 비슷하게 나온다면 이거는 하나의 파동으로 묶어서 카운팅이 가능하고 얘가 그러니까 W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형성을 하게 되면 근데 얘도 가격적인 하락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만약에 이런 불규칙 파동 이후의 하락분으로 본다 라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는 건 가격적인 하락으로 둘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등은 필연적으로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하락분을 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하락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반등하더라도. 교대 법칙을 따른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기간적인 면을 보여줘야 돼요. 얘가. 좀 더 길어져야 돼요. 이렇게. 기간적인 면을 좀 보여준 다음에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Y 자체가 길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는 가격과 가격이기 때문에 반등하더라도 떨어집니다. 그런 엘리엇의 교대 법칙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곳이 만약에 저점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하락으로 만들 수 있고 그 하락이 될지언정 기간으로 만들지 않으면 반등하더라도 떨어지겠네. 근데 기간으로 만들더라도 그럼 반등해서 한다고 해도 상승한다고 해도 그럼 공통적인 롱은 나오겠네.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중요한 건 이 저점을 끝내기 전에 기간적인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107K를 하방 이탈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만약에 이 안에서 기간적인 걸 만들어준다면 앞으로 상승분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전에 빠졌다라고 하면 이거에 따른 되돌림이 한 번 더 하락하는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확한 손절 라인이 된다. 그 손절 라인은 내려온 파동에 대한 단기적인 반등일지언정 롱을 진입하더라도 명확한 손절은 이 저점이고 이게 깨지게 되면 Y 하락이 불가피하게 되니까 반등하더라도 떨어지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자리를 지켜야지만 롱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큰 관점에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소파동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내릴지언정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손절은 요만큼 익절가는 최소한 내려온 거에 대한 되돌림이든 요거에 대한 되돌림까지 보고 추가적인 하락분을 보든 상승분을 볼 수 있는 공통적인 매매 전략은 형성은 된다. 다만 이 스펜딩이 나왔다는 건
가격적인 하락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접근해야 된다. 이게 다시 반등해서 고점까지 돌파하는 건 나중 생각이고, 이미 중간에 불규칙이라고 판단한 순간부터는 더 큰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적인 롱은 나올지언정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부분만 보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매매 전략상으로 지금 자리에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자리는 중요하지 않다. 일단 여기가 저점인지를 먼저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동으로 봤을 때는 지저분하긴 해요. 이 자리가. 상승 다이버스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만큼 과매도 구간까지 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는 RSI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상승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롱을 타기 위해서 매력적인 위치긴 하다. 왜냐? 손절해봐야 전저점 그냥 깨면 손절하면 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 롱을 매매해야 되는 거냐, 숏을 매매해야 되는 거냐 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선 최소한 이 저점을 지켜야지만 롱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깨게 되더라도 명확한 손절은 이 자리예요. 여기 이전 107K가 하방 이탈을 하면 Y 하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7K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저도 롱을 들고 있어요. 롱을 들고 있는데 지금 제 롱이 위아래 하면서 계속 평단 왔다가 수익 줬다가 평단 왔다가 수익 줬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지금 여기서 롱 들고 있어요. 이거 진입한 건 이 자리에서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롱을 진입했고 상승다운 상승을 못 만들어줬고, 다만 저점은 명확한 이 저점이고, 그럼 이 저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롱을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홀딩을 하고 있긴 합니다. 첫 번째 TP 값은 이런 데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즉 지금 손절은 요만큼, 익절은 요만큼 생각하고 매매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돌파되면 나머지는 여기서 뭐 25% 익절을 하든 반익절을 50%를 하든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좀 들고 간다든지 그렇게 좀 접근해보는 게 지금 당장 매매에 있어서 단기적인 매매에 접근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자리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저점은 깨고, 요 저점을 깨고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 손절 걸고 롱 진입해보는 두 가지 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롱을 진입해서 짧게 먹고, 여기서 진입해서 전체 되돌림 먹고 정도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는 반등을 하게 되면 전체 되돌림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깨지만 않아야 돼요. 손절만 안 나가면 돼요. 이 자리를 하방 이탈만 안 하면 됩니다. 요거 이탈한 순간 1시간봉 이상에 대한 히든 상승 다이버스는 다 사라져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 107K가 중요해요. 그런 것만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롱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루 넘게, 하루 반나절 넘게 롱 유지하는 게 저점을 깨야지만 하락분이 나오는 거지. 그전에는 상승 다이버스가 지금 걸려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뭐 바라볼 수는 있기 때문에 지금 홀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손익비에 따져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손익비적으로는 롱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에 대한 건 끝났고, 뭐 알트도 비슷해요. 어차피 비트랑 롱이랑 아직까지도 도미넌스 확인해 보면 그리고 도미넌스는 이 자리에서 올고 있는 이 자리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내릴 거예요. 내릴 때가 펌핑 시작할 겁니다. 그 펌핑 구간을 어디서 잘 잡을지 잘 살펴보니까 얼마나 개만큼 찍는 이런 것들을 알게 매매할 때 항상 드렸죠. 어떻게 매매하지?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편한 밤 되시고요. 잘 자요. 용바.